안녕하세요. 잘 나오죠? 오늘은 손님이 계셔가지고 창가에서 못 찍고 이쪽으로 쫓겨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해보고 싶은 얘기가 대선에서 카페 원가, 뭐 호텔 경제학,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커피 원가가 120원이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사실상 120원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느 근거를 가지고서 만든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자료일까요? 그게 과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이 뭐 2000년대 초반인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2025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에너지비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뭐 오른 게 뭐 한두 가지입니까? 120원 원가를 진짜 좋게 해석해서 고정 원가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원두조차도 이제 고정 원가라는 개념에 맞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원두가 환율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고, 디카페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부르는 게 값일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뭐 이런 사회 속에서 그분의 정책이 옳고 그름을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자영업자로서 120원 원가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두를 고정 원가로 볼 것이 아니라 변동 원가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산량에 따라서 혹은 소비량에 따라서 원가를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은 이제 원가에 대한 해석을 잠깐 먼저 조금 해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화면에서 이론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틀리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창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별도로 분리를 할게요. 자, 우선은 문제가 됐었던 120원 원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제가 볼 필요는 없고, 커피는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는 120원이더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됐는데, 일단 120원을 근거로 삼았었던 거에 대한 그 해석을 제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인터컨티넨탈 ICE라고 하죠. 선물거래소에서는 이 평균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파운드당 3.65달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커피 지수라는 것은 선물 지수, 여러분들 주식 배우시면은 알게 되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감자도 있고 별게 다 있죠. 거기서 통상적인 시세를 평균 잡았을 때라고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1파운드당 453g이 5,110원이기 때문에 1g으로 환산하면은 이렇게 산출해 봤을 때 이 가격이지 않느냐, 이건 애시당초 잘못된 겁니다. 왜냐, 시세로 평가하는 가격이 어디 있습니까? 원가라는 것은 고정원가라 하더라도 시세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120원이 지표가 될 수 있는 건 2021년 5월 전까지는 1.5달러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계산식으로 해석해 봤을 때 이것이 원가가 120원 정도다, 국제 원두 가격만 봤을 땐 일정 부분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전문가들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처럼 뭐 그 원두가 여기 텔레포트 합니까? 아니죠. 배 타고 오죠. 비행기 타고 오고, 그러면 당연히 비행기 값이랑 배 값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는 옮겨야 되니까 그러면 운송비 들겠죠. 들어가는 돈이 정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 물건값만 가지고 원가를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상징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2021년이랑 지금 2025년은 코로나 이후로, 환율 사건 이후로, 계엄 이후로 모든 원화 가치가 변동됐기 때문에 오르면 올랐지 적어지진 않았습니다. 최근 브라질이나 혹은 콜롬비아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원두 가격이 2~3배로 뛰고 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당연히 우리가 환율적인 문제로서도 손해를 보고 있었겠지만은 생산 자체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사재기가 지금 빈번한 상황이고, 원두 가격이 뭐 2만원대가 4만원까지 올라가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단순하게 그러면 120원이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봐서 원두 순수 원재료비에 대한 해석을 제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은 임의로 계산한 거기 때문에 약간 재밌게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가격 기준이 이 정도라고 가정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로스팅 할 때 당연히 손실이 생기죠. 왜냐, 생두잖아요. 수분이 있겠죠. 근데 불을 가하면 수분이 날아가죠. 그게 10%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저 가격에서 10%는 마이너스예요, 이미 벌써부터. 그리고 15g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18g으로 보통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보다도 더 올라가죠. 그렇다고 보면은 180원에서 190원이 아니라 220원에서 250원 사이입니다. 근데 애시당초 지금은 이거보다 더 높죠.
그래서 실제로 생두 1g당 원가 계산을 다시 요즘의 시세, 오늘의 시세로 다시 해보면 1파운드당 지금 1314원의 환율로 계산해보면 4,859원이고 그것을 453g으로 나눌 시 1g당 10.71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로스팅 손실 나는 거 테스트할 때 5% 정도 날아가는 거를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 한 잔당 원두 원가는 23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계산을 해봐도 120원이라고 말한 것보다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거의 100원이 올랐죠. 애시 당초에 선물 지수로만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두들은 다 똑같이 저가격일 수가 없습니다. 브라질 쓰는 사람은 브라질 가격에 맞게, 코스타리카 쓰는 사람은 코스타리카 가격에 맞게,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에 맞게 시세가 다 다릅니다. 저건 그냥 평균적인 가격을 산출한 주식에서의 선물 지수의 지표일 뿐입니다. 다 절대 저걸로 원두 가격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제가 종합 원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파서 생두 원가가 이제 로스 생기는 것까지 해서 15g, 18g이 아니라 21.47g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1g당 가격은 10.71원이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환산해서 뭐 일회용품, 최소 인건비, 가스비, 감가상각 장비, 인건비, 임대비, 전기세, 수도세 어쩌고 저쩌고 고정원가, 변동원가, 마케팅 비용, 폐기율, 프로모션비 이런 것들을 다 대충 넣어서 한번 했을 때 진짜 봐줘서 종합원가를 대충 쳐도 한 장당 평균 가격은 120원이 아니라 1125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건비 계속 올라가는 거, 전기세, 뭐 각 권리금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1125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상황에 맞춰서 인건비에 맞춰서 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공간이 얼마나 큰지, 전기세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든 거에 따라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 1125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뭐 2,000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3,000원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원가라는 건 변동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절대 볼 수 없지만 진짜 대충 임의로 따져봐도 1,000원이 넘는다는 걸 그냥 증명한 것 뿐입니다. 자, 한 잔의 커피 여러분들은 얼마에 팔고 계십니까? 혹시 대충 원두값 곱하기 3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카페 사장님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 원두 가격 설계의 진짜 기초 원가 계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고정 원가와 변동 원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가격 설정이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우선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정 원가, 또 하나는 변동 원가입니다. 고정 원가는 커피를 한 잔을 팔든 100잔을 팔든 무조건 나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 정수기 렌탈비, 바리스타 인건비, 장비의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죠. 이건 매출과 상관없이 고정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변동 원가는 팔리는 양에 따라 변하는 비용입니다. 원두, 우유, 컵, 빨대, 스티커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메리카노가 한 잔 팔면 원두가 18g 들어가고 컵이 하나가 나가죠. 10잔을 팔면 그만큼 10배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변동원가입니다. 자, 그럼 가격 설계의 기준을 변동원가에 맞춰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팔릴수록 손해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만들 때 원두 18g을 사용하면 1kg의 원두가 35,000원이라는 가정 아래에 계산을 해보면 한 잔당 854원이 소요가 됩니다. 사실 저희가 세팅할 때 사용하는 거, 실험할 때 사용하는 로스율을 생각하면 630원보다 더 비싸겠죠. 테스트용 손실률과 로스팅할 때 수분이 날아가는 것까지 그램에서 제외했을 경우 21.47g이 사용된다는 가정 아래에 1g당 그램수를 약 40원으로 산출할 경우 한 장당 원두 사용만 854원이 사용이 되죠. 자, 이제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를 합산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최종 한 잔 종합 원가는 약 1,800원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비율과 비용은 각 사용하고 있는 제품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임의적으로 작성한 대충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원가에는 원두 하나만 들어가냐, 절대 그러지가 않고 다양한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합산해 보면 생각보다 남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진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보시다시피 고정원가에서 지금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인건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일하는 게 나타나게 됐고, 하지만 더 많은 생산을 하게 될 경우 당연히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면서 몸이 다치게 되고 병이 들게 되고, 이게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마진율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매출이 높아지더라도 의미가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싸게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효과적인 마진을 가지고서 적당히 파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커피가 많이 팔릴수록 이익이 나는 구조인지, 아예 팔릴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가 아닌지, 이걸 숫자로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추천드립니다. 한 잔당 변동 원가부터 확실하게 파악하자. 그게 가격 설계의 시작이고 장사가 오래가는 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이번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카페 창업을 하실 때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내용들을 뭔가 좀 더 많이 알고 싶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달 수 있는 한에서는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